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살짝 가려 있었던 이슈 오늘 한번 들춰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제 민간의 우주 탐사 기업으로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곳이 사실 테슬라의 대항마로 거론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주가도 우주를 뚫겠네라는 그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네, 표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편집폭이. 표현이 직설적이십니다. 네, 그와 함께 지금 네.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민간 우주항공 관련된 회사 네. 쪽이 세 개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좀 뜨겁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특히 이 회사는 영국의 부호, 그러니까 원래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특히 리처드 브랜슨이란 사람이 예.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버진 갤럭틱을 작년 10월 달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상장한 뒤에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상장한 뒤에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하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밀리다가 오히려 저점대에서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거의 160% 이상 올랐고요. 특히 지금 최근 흐름들까지 합칠 때는 거의 뭐 300% 올랐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같이 영향은 또 고점에서 밀리긴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들은 계속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이제 꿈에서만 볼 수 있었던 우주여행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주가가 아니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전망들도 긍정적이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3대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하나 테슬라도 빠질 수가 없겠죠. 스페이스 X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와 함께 또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요. 또 아마존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쪽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세 개 회사가 각축전을 벌이면서 지금 어떤 현상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제2의 테슬라가 아니냐라는 관점들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보다 주가는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상대적인 주가를 비교했을 때도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의 주가 탄력은 최근 들어서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관점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을 보게 되면은 우주 관광입니다. 그런데 특히 2명의 파일럿이 6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돈으로 1인당 비용이 25만 달러, 즉 거의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건 다 아시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앵커님이 좋아하는 배우들은 다 여기서 가고 싶네요. 같이. 네,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디카프리오나 브래드 피트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기 예약 수만 하더라도 한 7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가네? 그러면은 좀 인기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유명인사 마케팅이 좀 펼쳐지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아예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도 하나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특이한 점이, 기존에서는 로켓으로 우주여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상에서 발사를 해서 우주까지 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버진 갤럭틱은 좀 그와 차이가 있는 게 최대한 높은 고도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상공에서 발사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주여행이 아니라 어떤 무중력 체험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좀 더 안전한 방식 쪽으로 택했다라는 관점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저희가 달에 간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공간을 좀 체험한다라는 쪽에 대한 현상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이제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한 16회,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15회, 그리고 2023년 가면은 본격적으로 한 270회 이렇게 비행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우주 유인선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실적이 빠르게 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이어지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관점들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대감은 반영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나 재무 구조는 아직 그렇게 실적 같은 경우가 무엇보다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적자 구조가 그렇죠. 이어지는 상황 예, 쪽에서 어떤 재무 구조는 그래도 자본과 자산 규모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수익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도 숙제가 좀 필요하다라는 예.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와 시가총액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3명밖에 되지 않는 관점 쪽에서 예. 목표 주가도 한 22달러대를 다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PR 1000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지금 최근에 주가의 강세는 보통 이제 숏 스퀴즈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 공매도가 청산되면서 너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청산되면서 나오는 현상까지 같이 이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무조건 장밋빛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생각할 여력들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이 아까 잠시 언급해줬지만 괴짜 억만장자로 또 불리잖아요. 네. 미래 성장 사업에서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됐건 테슬라의 명성을 잊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투기 세력으로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워낙 또 급등하다 보니까 200%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시장의 단면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에 따라서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도 현실화될 수 있을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에 반영되는 그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스마트폰 출하량 이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됐는데 오늘 이슈는 어디에서 또 기인을 한 겁니까? 네, 스마트폰 출하량이 타격을 받으면서 나오는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여러 가지 여파들, 예. 산업별 여파들 쪽에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장조사 업체 SA 같은 경우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1억 50만 대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하향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 정도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는 16%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아무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기존 흐름들 같은 경우는 양호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5G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 쪽에서 나머지 시장은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5G가 대세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봤던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비중도 작년에 1%밖에 안 되던 비중이 지금 현재 한 15%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들로 바라보고 있던 상황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영향력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영향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영향권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으로 한 1월 중반 이후부터 타격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3, 4월 달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어떤 신제품이 나오면서 어떤 출하량을 끌어올리는 전통적인 시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갤럭시 S20 그리고 화웨이, 샤오미, LG전자까지 모두 다 신작이 나오면서 이를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1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시장이 한 20%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은 5, 6% 정도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특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한 3에서 10% 줄을 걸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이 5G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 업체별로 동향을 바라봤었을 때 가장 먼저 중화권 업체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화웨이를 필두로 해서 중화권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생산 공작이 타격을 받고 중국 내 판매량도 이를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대표적으로 화웨이입니다. 출하량 자체가 지난달에 1220만 대로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39% 줄었고요. 같은 달, 전달 대비해서는 14% 주는 현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출하량 중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탑5 스마트폰 기업의 출하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화웨이가 벌써 작년 3분기부터 빠르게 꺾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다른 기타 업체들도 중화권 업체 쪽에서 빠르게 좀 하향화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우려감이 깊은데 특히 무엇보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제재죠. 이에 따라서 같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관점들인데 하나 특이한 점은 애플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이 애플입니다. 애플만 우상향하고 있고 나머지 중화권 업체들은 다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두고 있는데요.
특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플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영향을 받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5%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난달 대비해서는 38% 상당히 좀 큰 숫자죠.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중국에서 판매하는 판매 비중이 시장 점유율 한 1%도 안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숨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2010만 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작년 동기 그리고 지난달 대비해서 한 1, 2%대 정도로 감소하지 않았을까 해서 상대적으로 충격은 좀 덜할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반사이까지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도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뚜껑은 좀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 2월 달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출하량 지표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코로나19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변동성을 휘둘릴 수 있는 주식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잘 감안해 보시고요. 그나마 좀 삼성전자는 다행인 점이 있네요. 뭐 결과는 뚜껑은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장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분석의 대표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